수례합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에는 R이 1이 아니면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R이 1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한데 당연히 첫 번째가 훨씬 중요하겠죠.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뭐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합구하는 공식이 등차 수열에서 되게 중요했듯이 등비 수열의 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을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ar에다가 a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합을 그냥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식에다가 공비를 곱하는데 얘에다가 r을 곱해서 한 칸 밀려서 쓰시면 돼요. ar. 얘에다 r을 곱해서 한 칸 밀려서 쓰니까 ar 제곱. 그 다음에 a의 r의 n-1에다가 여기에다가 r을 곱해서 한 칸 밀려서 쓰니까 a의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두 식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죠. 가운데 있는 애들이 다 더하기 빼기 하면 없어지고 그럼 얘가 1-r의 sn 되면 될 것 같고 첫째 항이 남고 마지막 항이 남죠. 요거랑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sn을 구한다고 하면 1-r에 자 얘가 a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r-1에다가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여기서는 공비가 1이면 이게 성립을 안 하겠죠.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r이 1이면 sn이 a 이렇게 됐네요. 그냥 a가 n번째 항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 얘는 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는 뭐 원칙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요거는 그냥 뭐 an에서 구하면 되겠죠. 대신 이제 공비가 문자일 때는 요거를 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그 일반항의 공식은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는 좀 팁을 주면 얘가 SN은 어떻게 될 거냐면 1-R, 1-R에 똑같이 분모문자 쓰고 공비 오른쪽 위에 지수 n을 쓰고 첫째 항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1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r의 오른쪽 위에 지수에 n을 써주고 첫째 항을 곱한다 이렇게 되시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r이 1보다 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써도 되는데 요럴 때가 조금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에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S10이 되겠죠? 자, 2-1, 2-1에다가 2의 오른쪽 위에 10 쓰고 첫째 항 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는 게 sn하고 sn-1 sn하고 an 사이의 관계인데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 거냐 이건데 뭐 이건 등차 수열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죠. S1이랑 A1이랑 똑같고 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 근데 요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이전까지로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요거만 알아도 뭐 거의 해결이 많이 되는데, 등비수열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학습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 자, an이 a 곱하기 r n-1 됐을 때, a가 라지 a 곱하기 rn이고, r이 공비다. 이건 아까, 이건 지난 시간 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했을 때,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은 요런 꼴로 표현되고, r이 공비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SN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얘가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된다 했죠. 그럼 얘를 나눠서 써볼게요. r-a의 rn에다가 r-1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만큼을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나눠서 곱해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곱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자체를 a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a. 그러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등비수열의 합이면 등비수열의 합은 요런 꼴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 반대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면 rn의 개수랑 상수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하고 얘의 관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걸로 표현이 돼요. 얘하고 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sn이 얘가 3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이거 등차 수열을 했던 거랑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면 r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sn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sn이 등비수열의 합일 때 5 곱하기 3의 n-3n제곱 플러스 k일 때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k는 그냥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요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조심하실 건 이런 거예요. 얘가 s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sn이 얘가 3 곱하기 2의 n-1 플러스 k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은 얘가 정리해주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된다고 했었죠. 요렇게 된다고 했었죠. 구조가 rn에다가 곱해진 거랑 뒤에 상수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돼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바꿔줘야 돼요. 앞에 거. 얘가 3이 나오면 k가 마이너스 3이면 틀려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틀리고,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가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얘를 2의 n제곱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얘가 맞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등비수열의 합은 아래 n제곱꼴이 나와야 되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고 아래 n제곱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상수항이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거 요런 거 내용인데 요런 거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일 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S는 얘가 R-1에 A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첫째 항이랑 공비랑 항의 수 몇 번째 항까지 합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R하고 N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이니까 N은 5라는 게 체크가 됐으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알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AR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의 R의 5제곱이 3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식, 2번식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등비수열은 주로 나누면 된다 했었죠. AR의 5제곱이 3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R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얘는 지수법칙 정리해 주시면 좌변 아래 4제곱 되면 될 것 같고 32분의 2가 돼서 16분의 1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R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럼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을 또 구해야 되니까 1에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A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얘를 쓰든지 아니면 얘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거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분의 1, 1-2분의 1의 5제곱의 첫째 항은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2 곱하고 1-2분의 1의 5제곱 그럼 얘가 2 곱하기 32분의 31이네요. 그럼 16분의 3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넘어갈게요. 공비가 문자인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요렇게 되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가 x 플러스 1이죠.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 공비가 문자가 아니면 딱 정해지니까 써야 되는 공식이 확실해요. 근데 얘는 지금 공비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공비가 1이 아닐 때랑 1일 때를 나눠서 답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1이 1이 아닐 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왔던 거 그럼 SN은 어떻게 될 거냐면 공비가 x 플러스 1이니까 공비 x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이게 n제곱 첫째 항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x분의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합이. 자, 두 번째 x 플러스 1이 1일 때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x 플러스 1이 1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를 체크하면 되겠죠. x가 0이면 얘가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도 1이고 n번째 항도 1이니까 얘는 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1이 아닐 때, 즉 x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요런 형태, SN이 요런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X가 0일 때는 SN이 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요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문자일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넘어갈게요. 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조건 주어진 게 이게 1번, 2번, 물어본 게 3번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자,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S5는 얘가 1-R에다가 A의 1-R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막 인수분해 하지 말고 일단은 주어진 대로 한번 냅둬 보세요. 자, 두 번째 조건은 10번째 항 S12 1-R에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R의 10제곱에 A가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연립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식을 나누면 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한번 나눠볼게요. 1-R에 A의 1-R의 10제곱 얘가 3이고 1-R에 A의 1-R의 5제곱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변은 아주 깔끔하게 그냥 3이니까 상관없고 좌변을 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A의 약분하고 1-R, 1-R을 약분하면 1-R의 5제곱, 1-R의 10제곱이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1-R의 10제곱은 1-R의 5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1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가 1-5의 제곱 1-R의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1-R의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의 5제곱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15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얘는 공식대로 가보면 얘가 1-R의 15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 자체를 구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썼던 거 지금까지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R을 구하기도 어렵고 뭐 R은 사실 5제곱은 있는데 A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자니 첫 번째랑 두 번째 대입해서 구하자니 뭐 루트가 나와서 5제곱근이 나와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주어진 거를 첫 번째나 두 번째 주어진 걸 통째로 이용해서 한번 얘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래 5제곱이 2니까 요걸로 한번 주어진 물어본 걸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R에 A의 1-R의 5제곱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R에 A의 1-R의 5제곱 R의 10제곱 R의 5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1이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R의 5제곱이 2니까 얘가 2가 되면 될 거고 얘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교재에 있는 다른 풀이에 나와 있는 걸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자, 다른 풀이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아이디어가 괜찮으니까 한번 잘 들어두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니까 얘가 어떤 게 1이냐 하면 얘가 1인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두 번째는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A1부터 A5까지 A6부터 A10까지 합이 얘가 3인데 얘가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여기서 A1, A2, A5예요. 얘가 1인데 A6, A7, A10이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게 되려면 공비를 아래 5제곱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이게 되려면 아래 5제곱 곱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게 되려면 아래 5제곱을 곱해야 돼요. 그럼 이 식 자체에다가 위에 있는 식 자체에다가 아래 5제곱을 곱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래 5제곱이 2다가 바로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아래 15제곱까지의 합이니까 A의 15제곱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아래 5제곱이 2니까 곱하기 아래 5제곱 해주시면 여기다가 아래 5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4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15까지의 합은 A1부터 A5까지 에다가 A6에서 A10까지에다가 A11에서 A15까지 합을 더하시면 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돼서 7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풀이도 한번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0번.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 그랬을 때 sn이 1.999보다 크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sn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에 1-2분의 1의 n제곱에 첫째 항이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분모를 계산해서 곱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1.999보다 커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얘가 1.999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이항을 해주시면 2-1.999가 얘가 2분의 1에 얘가 n-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는 0.001이니까 1000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 요렇게 쓸까요,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는 분모끼리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의 n-1이 역수니까 1000보다 크도록 하는 n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의 10제곱이 1024잖아요. 그러니까 n-1이 10이면 되겠죠. n의 9제곱은 510이고 요게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n이 11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11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거는 수열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랑 거의 비슷해요. 자, 한번 정리하면 S1하고 A1하고 똑같고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SN이 SN-1인데 SN이 요렇게 주어졌으니까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5의 n제곱에 5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5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끄집어내시면 5 마이너스 1 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낸 거예요. 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게 5의 n-1제곱이니까 이걸로 묶어내면 될 것 같고 그럼 4 곱하기 5의 n-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쓴다 했었어요. 자, A1은 S1이랑 똑같고 S1은 5-1에서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AN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1 대입한 거랑 얘랑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AN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4 곱하기 5의 n-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요거랑 똑같지 않으면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등차 수열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